오늘로 이제 본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과 월요일 차례로 한인을 중심으로 한 뉴욕과 뉴저지에 출마한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대선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합주 플로리다에 두 대선 후보 선거 사무실이 격전지를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뉴욕주 투표 손해, 투표 인증샷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테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청 발표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2014년을 기준으로 약 16만 명이었다고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추산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KBTV 뉴스9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로 이제 본선거를 4일 앞으로 앞뒀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차례로 한인을 중심으로 뉴욕과 뉴저지에 출마한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윤나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일 남은 대선, 누구에게 한 표를 던지실지 다들 정하셨습니까? 우선 대통령은 다들 아시는 대로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양 후보, 그리고 자유당의 게리 존슨, 녹색당의 질 스타인, 그리고 에반 맥멀린 등이 출마해 있습니다. 지난 뉴스들을 통해 많이 강조해드렸던 이번 본선거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 상하원 의원, 그리고 주에 따라 판사, 시의원, 교육위원, 그리고 주서기와 셰리프까지 선출하게 되는데요. 한인을 중심으로 뉴욕과 뉴저지의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뉴욕입니다. 먼저 뉴욕주 전체적으로 연방 상원 의원을 뽑게 됩니다. 연방 상원 의원은 모든 주가 단 2명씩만 선출하기 때문에 꽤 높은 직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하는 조약에 대해 승인하거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방 공무원 또는 재판관에 대해 승인하는 등 연방 정부 차원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총 6년의 임기로 일하게 되고 2년에 한 번씩 3분의 1의 인원을 뽑게 되는데요. 이번 3분의 1의 인원에 뉴욕주 상원의원 1명이 포함돼 새로 선출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현직 민주당의 찰스 슈머와 새로운 도전자, 공화당의 웬디 롱이 맞붙고 있습니다. 찰스 슈머는 1998년부터 연방 상원의원을 지내 3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뉴욕주 하원의원부터 연방 하원의원까지 뉴욕주를 지역구로 오랜 기간 정치 기반을 다져왔고 연방 상원 민주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정책 차이는 국영의료보장제도로 이에 대해 두 사람은 각각 찬성, 반대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2년 임기의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먼저 제3선거구는 토마스 수오지 전 나소 카운티장이 민주당 후보로 현 뉴욕주 상원의원인 잭 마틴스가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있습니다. 이 지역구는 현직인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이 사임한 상황이라 대립 양상이 뜨겁습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어퍼 맨해튼을 기반으로 하는 13선거구의 경우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이었던 23선 찰스 랭글 의원이 은퇴를 발표하면서 뜨거운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무려 9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찰스 랭글 후보가 공식 지지했던 키스 라이트 후보가 떨어지고 아드리아노 에스팔리아트 후보가 민주당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 지역은 민주당세가 강한 곳으로 아드리아노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다음은 6선거구입니다. 이 지역은 우선 플러싱이 속해 있고 현직 한인 의원인 그레이스 맹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곳입니다. 그레이스 맹 의원은 지난 2012년에 당선된 뒤 연방정부 문서에 오리엔탈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든지 위안부 결의안 등을 발의하고 지지해왔습니다. 국영의료보장제도와 낙태, 총기 규제와 이민법 개혁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는 공화당의 다니엘 마이오 후보가 출마해 있지만 그레이스 맹 의원의 3선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2년 임기의 뉴욕주 상원 의원을 알아보죠. 플러싱이 포함되어 있는 16선거구. 지난 예비선거에서 정승진 후보와 맞붙었던 민주당의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이 9선에 도전합니다.
여기에는 공화당의 카를로스 지론이 도전장을 냈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한 지역인 만큼 토비엔 스타비스키가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주 하원 의원 역시 임기가 2년인데요. 플러싱은 두 지역구로 나뉩니다. 먼저 25선거구는 민주당의 릴리 로직이 3선에 도전하고 공화당의 우스만 알리 초한이 도전합니다. 그리고 40선거구는 론킴 의원이 역시 3선에 도전합니다. 론킴 의원은 노인 복지 향상, 소수계 대상 공직 채용 확대, 이민자를 위한 언어 서비스 개선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미리암 로드리게스 후보에게 도전을 받고 있지만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뉴욕의 선출직 중 뉴욕시 민사법원 맨해튼 4선거구에는 10년 임기의 판사를 뽑는데 2명을 선출하는 이 자리에 현직 아일린 라코어 판사와 주디 김 변호사가 출마해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뉴욕은 이렇게 대통령, 연방 상하원, 주 상하원의원, 그리고 판사까지 총 6명을 뽑게 됩니다. 미리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질지 정해놓으셨다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서 참정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뉴저지 후보는 다음 주 월요일에 알아봅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계속해서 대통령 두 후보에 관련돼서 살펴봅니다. 8일 대선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합주인 플로리다의 두 대선 후보 선거 사무실이 격전지를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결국 스윙 스테이트라 불리는 일부 경합주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후보는 모든 가용 자원을 최대 경합주인 플로리다에 퍼부으며 마지막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We wanted to go work in one of the swing states and we chose Miami.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 사무실 측은 현재 자원봉사자들과 여러 인력들을 이용해 플로리다주 잡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주에 활동 중인 클린턴 선거 사무실은 82곳이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선거 사무실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역시 이틀 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올랜도, 펜서콜라, 잭슨빌에서 릴레이 유세를 펼치면서 플로리다의 막판 다걸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We need to chase those absentee ballots, the people who have made a commitment and they want to vote, but they really haven't taken it off the table yet and said, yes, I'll send that vote in.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로 막판 기세를 올리고 있는 트럼프 진영은 플로리다를 클린턴에게 빼앗길 시 대선 승리를 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대의 격전지로 꼽히는 플로리다주에서의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8일 투표할 때 이 내용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뉴욕주의 투표소 내 투표 인증샷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방 맨해튼 지법은 3일 투표 인증샷을 금지하고 있는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투표에서 투표용지 사진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게 되면 적발 시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0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테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2001년 9.11 테러를 자행한 알카에다가 다음 주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테러를 기획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미국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4일 CBS 방송은 알카에다가 대선 하루 전인 오는 7일 미국 내 3개 주에서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최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3개 주는 뉴욕과 텍사스, 버지니아로 구체적인 테러 위협 대상이나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현재 테러 위협의 실체와 신빙성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일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를 대폭 강화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얼마나 될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는 자료가 제시됐습니다. 연방 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의 발표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뉴욕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17명이고 같은 기간 뉴저지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2014년을 기준으로 약 16만 명이었다고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추산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4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변동 연구소를 통해 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2013년에 약 17만 명보다 감소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기관의 집계를 보면 미국의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 수는 1990년도 이후에 꾸준히 증가해 2010년 약 20만 명을 기록했지만 이후 완만한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의 지역사회 연구 자료와 연방통계국 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추정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새벽 인디애나주에선 테슬라사의 자율 주행차 모델인 테슬라S가 도로를 벗어나 나무와 건물을 들이받아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율 주행차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인디애나주의 불길에 휩싸인 한 차량. 이 차량은 지난 5월 한 차례 자율주행 기술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테슬라사의 자율주행차 모델 테슬라 S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전 1시쯤 인디애나폴리스 중심가 부근에서 이 차량이 갑자기 도로에서 벗어나면서 나무와 건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This car just pummeled past me at high, erratically weaving and hit that tree and like it flipped. Next thing I know, exploded and big ball of fire. 사고로 운전자 27살 여성과 동승자 44살 남성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차량이 불길에 전소되면서 경찰은 현재 이 사고가 자율운행 도중 발생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자율주행 기술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던 테슬라사가 어제 발생한 또 한 번의 사고로 자율주행차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최순실 씨 국정 논란의 연일 들끓고 있는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시간 4일 오전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며 특별검사 이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9분가량의 담화에서 이 모든 사태는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며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다.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한국 전국에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두 번째로 국민 앞에 선 것으로 이 국민 담화는 저희 KBTV를 통해서도 한인사회에 생중계됐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혼돈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최순실 파문에 대해 다시 사과하고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야권이 국정 이선 퇴진과 김병준 총리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당분간 한국의 전국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게 되면 68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찰 칼끝에 서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한국 검찰이 현 정부 비선 실세로 드러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대량으로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한국 시간 4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최 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 안보, 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1998년 4월 박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18년간 줄곧 곁에서 보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권부의 핵심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파문에는 외신들도 눈과 귀를 세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사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신문은 3일 일파만파로 퍼지는 한국의 위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국민은 최순실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누려야 마땅하다며 박근혜 정권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위협하는 최악의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으며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하야 요구까지 촉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대통령 선거, 이제 꼭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한인 유권자들을 위한 말씀을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45대 대통령 선거, 진짜 이제 나흘이 남았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참 뜨거운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미국 대선에 한인 유권자가 한 표를 던진다는 것, 큰 의미로 봤을 때 어떤 뜻이 있을까요? 투표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투표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볼 때 투표 그냥 가가지고서 그 투표소에 가서 투표한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해본 분은 투표하고 나오면은 좀 다릅니다. 이제 저도 개인적 경험이 그런데 투표하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미국 와서 사는구나, 또 미국의 시민이 됐구나. 네. 선거하는 거에는요, 의무와 책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며 책임이잖아요. 비로소 투표하는 거는 미국의 아주 정당하고 떳떳한 시민이 되는 것을 완성시키는 거라고 해도 틀리지 않으니까 한인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 투표하는 거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45대 대통령입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이 많지만은 대통령의 인물이 바뀌면 대가 바뀌는 거죠. 오바마 44대 대통령, 이번에 45대 대통령인데 45대 대통령은 지금 전망을 해보면은 역사 발전에 순응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하나 분명한 의미는 여성이 대통령이 된다. 이건 하나의 역사 발전의 한 축이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니고요. 두 번째는 동서냉전의 시대를 미국이 이끌어왔던 20세기가 지나고 나서 새로운 21세기 들어올 때 테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테러 때문에 한 10년 이상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 좀 주춤했습니다. 그런 거를 가고 비교적 안정되게 기반을 만들어 나가면서 미국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대통령 뽑는데 참가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전에 비해서 미 전역의 한인들의 미국 정치 참여 열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 높아졌고, 아시안 에트닉 중에서는 한인들이 결집된 힘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그 입에 전해질 정도로 한인 커뮤니티 정치 참여 열기가 셉니다. 이럴 때에 대통령 선거 참여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한 세 가지로다가 이번 한인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데 의미가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민이 되는 완성이고 또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뽑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번 선거인데요. 인물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이 한인 유권자가 어떤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 바르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유권자니까 미국의 하나의 시민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사람일까, 어떤 당일까, 이거를 자기 관점으로 판단하는 가장 그것이 그 첫 번째의 기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 선거는 좀 독특합니다. 인물을 놓고 비교해서 뽑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덜 싫은 사람을 뽑는 거죠. 룰을 덜 어기고 범죄를 덜 저지른 그런 후보가 이렇게 선택해야 되니까 이제까지 선거라는 거는
리더십이 있고 훌륭한 분, 그리고서 능력이 있는 분, 뭐 이렇게 대통령을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역 정치인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놓고 볼 때는 어떤 면이 너무 출중하고 리더십이 있고 훌륭하고 그래서 미국을 이 사람이 이끌어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궁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하게 우리 유권자들께서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이런 그 기본의 정강 정책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특히 소수계의 소수인데 소수계를 위한 이슈들이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당에 있는 후보를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투표를 하는 게 옳습니다. 저는 그 바이파리즌 단체에서 그 비정치 기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나와서 우리 커뮤니티에 누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분을 찍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분명한 거는 소수계의 한 사람으로서 분단국가 출신의 이민자로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어느 당의 정책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아주 과감하게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아야 한다고 다들 말하는 이번 대선에서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한인 유권자분들도 소중한 한 표를 꼭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월 4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저지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 일가족이 총에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2살짜리 아이와 아이 삼촌이 사망했고 아이 아빠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3시경 클리블랜드 스트리트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늦게까지 사건 현장에 남아 조사를 진행해 현장에서 약 3마일 떨어진 곳에서 불에 탄 차를 발견했고 이 차량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 차량은 델라웨어 차량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소 2명의 뉴욕 경찰이 크게 뒤엉켜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한 명은 칼에 찔려 자상을 입었습니다. 싸움은 오늘 새벽 3시 엘리자베스 애비뉴 인근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경관이 칼에 찔리는 등 싸움이 커지자 다른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고 싸움을 말리는 도중에 출동한 경찰도 얼굴을 맞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싸움은 4시 30분이 다 돼서야 정리됐습니다. 경찰은 칼로 경찰을 찌른 가해자는 이미 체포했고 부상을 당한 2명의 경찰은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 브롱스 양키 스타디움 인근의 한 집에서 한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여성은 총에 맞아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사망했고 경찰은 45살의 남자친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남성은 3명의 강도가 집에 들어와 여자친구의 지갑을 훔치려고 했고 여자친구가 저항하자 강도 중에 한 명이 총을 쐈다고 진술했지만 몇 시간의 신문 끝에 결국 자신이 여자친구를 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자백이 사실일 것으로 보고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베스페이지의 가정집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경찰을 피해 브루클린으로 도주하던 중에 한 주유소의 가스관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은 오늘 오전 12시 40분쯤 베스페이지의 12살 남자아이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 아이의 41살 엄마가 여러 번 칼에 찔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소년의 16살 누나 역시 방어흔으로 보이는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각 부인을 살해하고 저지하는 딸에게 부상을 입힌 남성은 경찰을 피해 차로 도주했습니다. 이 남성은 롱아일랜드로부터 브루클린에 걸쳐 20마일이 넘는 추격전 끝에 브루클린 펜실베니아 플랫랜드 애비뉴의 씻고 주유소에서 주유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가스관을 또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주유소에서 화염이 치솟았고 이 남성 차량 역시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화염 속에서 이 남성을 검거했고 화재로 인한 다른 부상자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할로윈데이에 퀸즈의 한 공동묘지에서 유해를 훔쳐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할로윈데이였던 지난 월요일 오후 퀸즈 오존 파크 내 아카시아 공동묘지에 누군가 침입해 묘지를 부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침입자가 90년 전에 매장이 된 시신의 유골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어떤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이곳은 감시 카메라가 없던 구역으로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선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총으로 10대 소년을 위협한 뒤 소지품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 속 빨간 후드티를 입고 책가방을 메고 길을 걷던 한 남학생 뒤로 야구 모자를 쓴 한 남성이 따라붙습니다. 이 남성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어 뒤에 따라오는 남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뒤따라오던 남성이 갑자기 이 학생 앞으로 가 총을 꺼낸 뒤에 돈을 요구합니다. 용의자는 남학생으로부터 현금과 휴대폰 등 소지품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가든시티 인근 주민들은 대낮에 교통량도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무장 강도 사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단신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국제금융망 차단을 위한 조치를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은 4일 성명을 통해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의 대표적 휴양지 세부의 남부 지역에서 테러 단체의 자국민 납치가 우려된다며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주 필리핀 미 대사관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테러 단체들이 달라구에테, 산탄테르 등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세부 남부 지역에서 납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판세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맹추격이 주춤하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다시 우위 구도를 굳히는 양상입니다. 4일 각종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평균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이날 현재 결과는 클린턴이 1.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클린턴은 47%로 44%인 트럼프를 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칠레 중부 탈가 인근에서 4일 오후 1시 10분께 리히터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의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탈가에서 북동쪽으로 45마일, 수도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119마일 떨어졌으며 진원의 깊이는 56마일입니다. 미국판 도가니 사건은 제리 샌더스키라는 이 대학의 미식 축구팀 코치가 1996년도부터 15년 동안 10대 소년 10명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2011년 말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시 미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4일 국제유가는 원유 감산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약해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미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12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59센트가 내린 배럴당 44.0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9월 20일 이후 가장 낮은 마감 가격입니다. 시카고 컵스가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를 상대로 108년 만에 우승 수건을 성취한 2016년 월드시리즈 7차전 경기의 미국 전역의 평균 시청률이 25%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널 점유율은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하버드대 축구팀 내에서 남성 선수들이 여성 선수들을 성희롱한 사건이 드러나 대학직위 축구팀의 올 시즌 남은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4일 AP통신 등은 2012년 하버드대 축구팀 남성 선수들이 여성 신입 회원을 모집하면서 매력도를 점수로 평가한 일명 스카우팅 리포트를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성 선수들은 여성 선수들의 사진과 서류 등을 돌려보며 1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기고 선정적인 코멘트까지 덧붙여 온라인으로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은 하늘이 대체로 맑았습니다. 현재 밤하늘도 청명합니다. 단 밤사이 계속해서 기온이 많이 내려가 체감 온도는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다소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이날 낮 기온은 화씨 62도, 섭씨 17도에 머물겠습니다. 밤 기온은 화씨 47도, 섭씨 8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날씨 계속해서 살펴보면 일요일은 뉴욕 하늘 온종일 쾌청하겠습니다. 이날 뉴욕에선 매년 이맘때쯤 뉴욕시의 5개의 자치구를 도는 올해로 46번째를 맞는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일요일 뉴욕 무난한 가을 날씨 보이면서 마라톤 대회 진행에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기온은 55도, 밤 기온은 38도로 일교차 상당히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이날 쌀쌀한 밤 공기에 체온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선거 날인 8일, 화요일 역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63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 기온이 많이 떨어져 토요일인 내일 새벽 체감온도 35도 안팎에 머물러 아침 추위가 예상됩니다. 주무실 때 실내 공기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1월 4일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대 하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란 하늘 속에 솜사탕 같은 구름이 띄어져 있었는데요. 주말에 쉬시는 분들, 오늘 띄어진 솜사탕 같은 구름처럼 달콤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